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가 든다는 착각. 지은이는 베카 레비, 노화 심리학자, 예일대학교 공중보건 및 심리학과 교수이자 예일대 글로벌 보건연구소 부교수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의과대학 및 사회의학부에서 국립노화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매년 가을이면 나는 예일대학교의 건강과 노화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노인을 생각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표현 5가지를 적어보게 한다. 당신도 똑같이 해보자. 노인을 상상할 때 가장 처음으로 떠오르는 단어나 표현 5개를 나열해보자. 그 가운데 긍정적인 단어는 몇 개인가? 부정적인 단어는 몇 개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표현을 몇 개쯤 적었을 것이다. 보스턴 외곽에 사는 79세 바이올린 제작자 론의 목록은 이렇다. 노망, 느리다, 아프다, 괴팍하다, 완고하다. 연필 공장에 들른 82세 중국인 할머니 비위의 목록을 살펴보자. 현명하다, 경극을 좋아한다, 손자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많이 걷는다, 너그럽다. 이렇게 상충하는 2가지 시각은 각 문화를 널리 지배하는 연령 인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고령의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 생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지를 결정한다. 궁극적으로 이런 인식은 노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그들의 청력과 기억력, 수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불행히도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문화 집단은 부정적인 연령 인식에 지배를 받는다. 연령 인식이란 우리가 고령자에게 나이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지를 담은 심적 지도다. 사실 정해진 나이 기준은 없다.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나 늙었다고 느끼는지는 대체로 경로 할인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것, 은퇴로 내몰리는 것 같은 문화적 신호에 영향을 받는다. 특정인이 언제 노령에 이르는지를 판단할 생체 지표가 사실상 하나도 없다는 것은 노령의 기준이 다소 유동적인 사회적 산물이라는 뜻이다. 연령 인식과 연령에 걸맞은 행동에 대한 기대가 그토록 막강한 이유는 우리가 만년을 경험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타인을 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얻은 사회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 워낙 마음속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우리를 속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작년에 나는 친구가 활동하는 자선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5km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 알람 시계의 스누즈 버튼을 자꾸만 눌러대다가 결국 대회에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운동화 끈을 제대로 묶을 새도 없이 출발 신호탄이 울렸다. 경주를 시작하고 200m쯤 달려 키 큰 느릅나무 군락을 지나가는 순간 소름 끼치는 뚝 소리가 들리더니 무릎 뒤편이 못 견디게 아프기 시작했다. 나는 비틀대며 끙끙거렸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 절뚝절뚝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중년의 몸이 너무 일찍부터 나이에 굴복하고 있다고 투덜거렸다. 나의 달리기 인생은 이대로 슬프고 때이른 종말을 맞는 건가 싶기도 했다. 그 순간 10대의 딸이 끼어들었다. 엄마, 거기 늦게 도착했죠? 딸이 물었다. 준비 운동은 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딸이 슬며시 웃었다. 그래, 그거네요. 나는 본능적으로 부상의 원인을 준비 운동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았다. 나이 탓을 한 것이다.
나이가 들면 몸이 부실해진다는 의식적으로는 믿지 않는 상관관계를 떠올렸다. 더구나 나는 대학원부터 쭉 노화를 연구한 사람이었다.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주위 환경에서 주입받은 부정적 고정관념이 나이가 들면 연약해진다는 두려움으로 돌연 구체화되었고, 그 결과 무릎 통증의 원인을 엉뚱하게 짚은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의 가장 해로운 점이다. 이런 고정관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행동과 판단을 왜곡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저지하지 않으면 감정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는 고정관념 체화 이론이라는 틀을 개발했다. 이 이론은 부정적인 연령 인식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본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연령 인식은 우리의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낸다. 이 두 가지 가정을 뒷받침하는 내 연구는 5개 대륙에서 여러 과학자들이 실시한 400건 이상의 연구로 검증되었다. 3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이미 나이 고정관념을 비롯한 문화적 고정관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내재화했다. 미국과 캐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고령자를 동작이 굼뜨고 정신이 어수선한 사람으로 여겼다. 분류하는 경향은 훨씬 일찍 나타난다. 고작 4개월 된 유아도 얼굴을 나이별로 구분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연령차별은 오늘날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되는 편견이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주장했듯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나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25일 때는 자동차 열쇠를 엉뚱한 곳에 두어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75에 같은 행동을 했다면 치매에 걸리지는 않을까 불안해진다. 60세가 넘으면 정신능력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평생 흡수한 탓이다. 당신이 노인이라고 잠시 가정해보자. 어릴 때 당신은 부모님이 조부모님의 건망증이 심하다고 불평하며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광고, 영화, 책 등에서 노화에 대한 유사한 메시지들을 접하며 20대에는 이런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중년에 들어설 즈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건망증을 노화와 관계 있는 현상으로 낙인 찍기 시작한다. 마침내 노년에 접어들어서는 뭔가를 깜빡깜빡 할 때마다 자신의 나이를 탓한다. 결국 당신은 성장하면서 접한 고령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살다가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높이고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유해한 나이 고정관념은 평생 동안 머릿속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다가 만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시험 전에 인구 통계 설문지에 자신의 인종을 밝히게 하면 흑인 수험생은 백인 수험생보다 대체로 나쁜 성적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인구 통계 설문지가 생략되었을 때는 시험 점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인종과 지적 능력을 연관시키는 고정관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 수험생들에게 인종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노동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연령인식은 흔하다. 고령의 근로자들은 효율이 떨어지므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68세 이상 미국인의 3분의 1만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다. 고령자들은 나이 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활기찬 동네, 진료소, 노동시장에서 밀려난다. 우리는 연령인식이 과학적 사실보다는 문화적 편견의 산물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건강의 유전자가 주는 영향은 25%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종종 있는다. 25%라는 말은 건강의 4분의 3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뇌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인 신경 가소성은 오랫동안 젊은 뇌의 특징처럼 여겨졌지만 사실은 노화가 진행되는 내내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퇴화할 수밖에 없다는 흔한 고정관념이 알고 보면 거짓이라는 뜻이다. 어떤 종류의 기억력은 노년기에 더 좋아진다. 특정 유형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노화 그 자체보다 우리가 노화를 대하고 바라보는 태도와 관계가 있다. 즉,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속한 문화가 가르쳐주는 방식, 우리 자신이 가진 믿음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인 코네티컷주 미들타운에서 84세에 은퇴한 연극 배우 존 베이신저를 만났다. 60세가 되던 1992년에 존 베이신저는 존 밀턴의 신라권 암기에 도전했다. 신라권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에덴에서 추방된다는 내용을 담은 18세기 서사시다. 존은 캠퍼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 한 번에 7줄씩 외우는 속도로 시작했다. 8년 후 그의 70대가 끝나고 새천년이 밝아올 무렵에 존은 6만 자 분량의 방대한 시를 완전히 암기하는 데 성공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전편을 기억하고 있다. 존은 자신의 기억력이 보통 수준도 못 된다고 강조했다. 검사 결과를 봐도 존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의 기억력은 평균을 넘지 못했다. 웨슬리언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시먼은 존의 성과에 매료되어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밝히는 실험을 실시했다. 일상 과제에 대한 그의 기억력은 역시나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 시먼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뛰어난 암기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존은 아주 평범한 기억력도 개발 의지나 올바른 연령 인식과 결합하면 근육처럼 튼튼하게 발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좋은 본보기다. 존의 삶을 들여다보면 보편적인 인식과 달리 기억력은 고정되고 한정된 신경 자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좋네, 나쁘네 단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팀은 고령의 참가자들을 모집해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연구실로 데려왔다. 그들을 컴퓨터 화면 앞에 앉힌 후 화면 중앙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화면 아래 위로 단어들이 인식 없는 지각이라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 빠르지만 인식이나 흡수는 가능할 만큼 느린 속도로 지나갔다. 참가자들이 얼핏 스쳐갔다고 생각한 단어는 현명하다, 영민하다, 박식하다, 또는 알츠하이머, 노쇠하다, 오락가락하다처럼 노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관련된 단어들이었다. 참가자들은 격자 위에 표시된 점의 패턴을 확인한 다음 빈 격자 위에 똑같은 패턴으로 점을 찍는 기억력 테스트를 받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단 10분 동안 긍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을 주입받은 참가자들은 기억력이 향상되었다. 10분간 부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을 주입받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비슷할 정도로 쇠퇴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60세든 90세든 고등학교 중퇴자든 의대 졸업자든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컴퓨터 화면 앞에 처음 앉는 사람이든 숙련된 프로그래머든 참가자들에게는 같은 형태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 이후 우리의 연령 인식과 기억력 실험의 결과는 미국의 연구소에서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한국 등지에서도 여러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 실시되었다. 5개 대륙에서 진행된 연구는 우리가 얻은 결과의 보편성을 입증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보자. 노화는 생물학적 과정이지만 사회적, 심리적 과정이기도 하다. 노화와 그것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기억력과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바뀔 수 있다. 나는 걸음걸이, 균형감각, 체력, 속도 등을 근거로 우리 몸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판단하는 기능적 건강에 연령인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설계했다. 50세 이상만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령인식을 측정하는 기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나이가 들수록 쓸모가 없어진다 같은 진술에 동의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였다. 그리고 그들의 답변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연령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를 매겼다. 그 후 20년에 걸쳐 이 참가자들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기능적 건강을 측정하는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를 보면 긍정적 연령인식을 가진 참가자들의 기능적 건강이 부정적 연령인식을 가진 동갑내기들에 비해 18년 내내 훨씬 나았다. 노화 자체보다 연령인식이 노년의 신체 기능에 더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최초로 증명한 셈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통계학자 마티 슬레이드와 이 문제를 상의했다. 통계학자가 되기 전에 마티는 항공 엔지니어였다. 그는 비행기 엔진을 점검하는 데 썼던 논리와 재능을 분석에 그대로 이용한다. 결과에 따르면 연령인식으로 기능적 건강을 예측할 수는 있어도 그 반대는 아니었다. 최근 호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연령인식이 뛰어난 신체 기능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팀은 고령의 참가자들을 연구실로 초대했다. 그들을 무작위로 긍정적 연령인식 집단과 부정적 연령인식 집단으로 나눈 다음 앞서 언급한 기억력 실험에서처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연령인식을 주입했다. 단 10분간 긍정적인 인식을 주입받은 참가자들은 걷는 속도와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노출된 사람들은 더 잘 걸었다. 긍정적인 연령 인식이 우리 참가자들의 신체 기능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은 연구기간 2달에 걸쳐 꾸준히 증가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체 기능이 개선되어 긍정적인 나이 인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결국 그들의 신체 기능은 한층 더 향상되었다. 10년 전 여든에 처음으로 수영을 시작한 텍사스의 정치인 윌헬미나 델코를 예로 들어보자. 수영장에 가면 그녀는 가장 고령자일 때가 많다. 윌헬미나는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수영을 시작했다.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는 70에서 80대 노인을 보면 특히 마음이 흐뭇하다. 인종차별에 맞서는 능력은 윌헬미나가 연령 차별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인종차별이 심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는 이런 말을 즐겨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해야 해.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거나 말거나 일단 해봐야지. 다른 여성도 만나보았다. 수영을 시작한 이후로 이 여인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99세 모린 콘펠드는 거의 매년 세계 수영 기록을 갱신했다. 90살부터 그녀는 새 기록을 27개나 세웠다. 하지만 수영의 즐거움은 경쟁보다 수영 자체에 있다고 모린은 말한다. 미국 반대편 끝에 살고 있는 전혀 다른 두 수영 선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운동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으며 노화된 신체도 운동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 긍정적인 연령인식은 기능적 건강의 개선 등 많은 낙수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젊은 시절의 운동 여부보다 연령인식이 노후의 기능적 건강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30세 연구원 제시카 피아세스키가 참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대에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도 수십 년간 달리기를 해온 고령의 선수들만큼 건강해질 수 있었다. 평생 선수였던 사람들이나 30년 늦게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이나 경기 기록, 근육량, 체지방에 큰 차이가 없었다. 나이가 들수록 기능적 건강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믿음처럼 노인이 심하게 다치거나 질병을 앓은 후에는 회복이 쉽지 않다는 믿음도 널리 퍼져 있다. 노인병 전문의 톰 길은 그 근거로 쓰인 방법론에 큰 결함이 있음을 밝힌 연구로 이런 믿음을 뒤집었다. 노인과 장애를 다루는 연구는 대부분 1년 또는 수년에 한 번씩 참가자들을 추적하므로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낫는 장애는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노인들의 상태를 조사했더니 대부분 회복은 거의 없이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듯한 도표가 나왔다. 하지만 길 교수가 시간 간격을 좁혀 다달이 조사한 결과 81%는 장애가 처음 생긴 후 1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하게 넘어지거나 다친 직후에는 스스로 목욕이나 식사를 할 수 없던 노인들도 결국 그런 능력을 회복했다. 그렇다면 이런 회복을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연령 인식일 수도 있겠다고 추정했다. 때마침 길이 70세 이상의 뉴 헤이븐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에게 나의 노화 이미지 측정 도구를 이용해 그들의 나이 고정관념을 조사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 결과 긍정적 연령 인식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향후 10년간 부상을 극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연령 인식은 나이, 성별, 인종, 교육, 만성질환, 우울증상, 허약한 신체가 회복해주는 영향을 뛰어넘었다. 긍정적인 연령 인식이 회복에 기여하는 자원이 되리라 예상은 했지만 그 효과의 크기는 놀라울 정도였다. 긍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을 지닌 참가자들은 부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에 얽매인 참가자들보다 심각한 장애에서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44%나 높았다. 영화배우, 철인 3종 선수, 세계 기록을 보유한 수영 선수가 되어야만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에 달리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하든 70에 처음으로 수영장에 뛰어들든 어떤 나이에 산책을 다니든 언제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긍정적 연령인식을 쌓고 몸이 늘 똑같이 반응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날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미국인은 대략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65세 이상 미국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이 모든 문화권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치매는 인도보다 미국에서 5배나 흔하다. 과학자들은 식생활이 원인일 거라 추측했지만 내가 보기에 이 극명한 차이에는 연령인식이 큰 역할을 한 듯하다. 인도에서는 연장자들이 존경받는다. 고령자들을 종종 폄하하는 미국의 보편적인 문화와는 판이하게 다른 연령인식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의료 인류학 과정을 이끌고 있는 로런스 코언이 자그레브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인도의 한 인류학자가 인도 북동부 특정 부족 장로들의 장수를 주제로 발표를 마쳤다. 발표를 들은 미국의 한 노인학자가 그 부족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을 물었다. 하지만 발표자는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노망난 노인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다른 미국 청중이 끼어들었다. 마침내 그 인도 인류학자는 질문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뜻으로 고개를 주워겼다. 이 부족에는 노망이 없습니다. 인도 인류학자가 설명했다. 그에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가 묘사한 부족은 인도의 전통적인 다세대 가족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립사회였다. 그런 사회에는 연령 차별이 없고 고령자들은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공동체에 원만하게 융화된다. 그 인류학자는 그런 환경에서도 노망이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우리 팀의 연구 결과 부정적 연령인식을 지닌 사람들은 긍정적 연령인식을 지닌 사람들보다 아밀로이드 판과 신경섬유 매듭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는 3배나 빨리 수축되었다. 연령인식은 이렇게 알츠하이머 생체 표지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에서 유전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은 유전자로 결정된다. 멘델의 완두콩 연구는 현대 유전학의 기초를 닦았지만 지난 수십 년 사이에는 후생 유전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다. 이 분야는 유전자가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 환경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한 가지 흥미로운 후생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어미가 자주 매만지고 핥아주고 보살핀 아기 쥐들은 회복 탄력성 유전자를 새로 개발해 자손들에게 물려준다.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많은 과학자들이 문화적, 환경적 요소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나는 알츠하이머병에도 연령인식이 이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증명했다. 4년에 걸쳐 전국 5,000명 이상의 노인을 추적하다가 나는 예상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견했다. 연령인식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47%나 낮았다. 우리는 나이, 성별, 우울증, 앞서 언급한 인지 점수 등 치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자주 연구되는 요인들보다 연령인식이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뇌에 아밀로이드 판이 쌓였는데도 정신이 비교적 온전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들은 전형적인 알츠하이머의 생체 표지를 나타내지만 알츠하이머의 임상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나는 무증상 알츠하이머병에서의 항아밀로이드 치료 연구라는 국립노화연구소가 지원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전역의 60개 현장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연구의 참가자 몇 명을 만나보았다.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은 자메이카에서 태어나 현재 시카고에 살고 있는 82세의 은퇴한 회계사 에이미였다. 뇌의 아밀로이드 판의 흔적이 뚜렷하지만 에이미는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 알츠하이머의 생체 표지가 뚜렷한데 에이미가 임상치매의 저항력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연령인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치료가 어렵다면
알츠하이머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뇌에 염증을 일으키며 만성염증은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므로 신경계 질환도 쉽게 생긴다. 그러면 질병 자체가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신경 및 내분비 경로를 방해해 병의 진행을 가속한다. 이 악순환에 대응하려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스트레스를 경계하고 낮출 방법을 찾는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스트레스 감소 요인은 연령 인식이다. 나는 부정적인 연령 인식이 스트레스를 증폭하는 반면 긍정적인 연령 인식은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사실 연령 인식은 세월이 흐를수록 인지 능력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알려진 유전자보다 15배나 큰 영향을 미친다. 노화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만큼 강력하다. 오랫동안 과학계는 노화하는 뇌를 연구 가치도 없는 대상으로 취급했다. 인간의 뇌는 초기 성인기의 정점을 찍은 다음 뉴런이 새로운 연결의 형성을 멈추면 꾸준히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다. 뇌과학 연구자들이 노화하는 뇌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들은 노화한 뇌도 새로운 연결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가소성과 재생은 동물계에 그리고 인생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뇌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우리의 뇌는 다른 장기들처럼 적절히 관리되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한다. 노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닌 노인이라면 결국 신체 운동이나 지적인 활동을 소홀히 하여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 경우에는 재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신경세포가 소실될 수도 있다. 긍정적 연령인식을 갖고 저글링을 배우거나 전통무용 수업에 참가하거나 프랑스어를 연습하는 노인들은 뉴런의 성장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지만 생물학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안경과 망원경이 눈에 도달하는 광선과 정보의 양을 바꾸듯 연령인식은 신체와 정신을 파고드는 스트레스 요인의 종류와 양을 결정한다. 이런 스트레스 요인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연령인식이 우리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첫 연구에서 나는 긍정적 연령인식은 스트레스를 막는 장벽이 되는 반면 부정적 연령인식은 스트레스를 키운다는 사실을 밝혔다. 갑작스러운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자율신경계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해 우리로 하여금 맞서 싸우거나 달아나게 한다. 단기적으로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맹렬히 싸우거나 신속히 달아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아드레날린과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손상을 입게 된다. 우리는 참가자들을 무의식 중에 2세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나이 고정관념에 노출시킨 다음 2세트의 언어 및 수학 과제를 제시했다. 놀랍게도 수학과 언어 과제가 제시되기 전부터 부정적인 나이 고정관념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스트레스가 생겼다. 고정관념으로 생긴 스트레스는 심지어 2가지 과제가 주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컸다. 그러나 긍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은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자율신경계의 스트레스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트레스 수준이 과제 제시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평정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실에서처럼 사회에서도 연령인식이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위해 나는 국립노화연구소가 30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참가자들은 연구소를 처음 방문한 날 자신의 연령인식을 밝혔다. 그 후 30년에 걸쳐 참가자들은
3년에 한 번씩 연구소를 찾아와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검사받았다. 아드레날린이 그렇듯 적당량의 코르티솔은 유익하지만 양이 지나치면 신체에 손상을 입히고 갖가지 나쁜 영향을 준다. 예상대로 연령인식은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 연령인식을 지닌 고령의 참가자들은 30년 동안 코르티솔이 44% 증가했고, 긍정적 연령인식을 지닌 참가자들은 10% 감소했다. 부정적인 연령인식이 강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 스트레스는 흔히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나는 고령의 퇴역 군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정했다. 그중 많은 군인들이 전투, 지독한 부상, 동료의 죽음을 경험했다. 미국 각지에서 모집한 퇴역 군인 표본을 연구한 결과 긍정적 연령인식을 지닌 군인들은 향후 4년 안에 자살 충동, 우울증,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적었다. 심지어 긍정적 연령인식은 전투를 목격한 사람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도 완화했다. 반면 부정적 연령인식은 퇴역 군인들의 정신질환 발병률을 높이고 고난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떨어뜨렸다. 노인들은 워낙 완고해서 정신건강 문제가 생겨도 치료가 힘들다는 고약한 고정관념은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크문트 프로이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노인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치료사들을 말렸다. 환자 가운데 50세 이상인 사람은 대개 정신 과정이 유연하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 노인은 교육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했다. 다시 말해 프로이트는 고령의 환자들은 사고가 경직되어 치료의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기 반성이 어렵다고 여겼다. 노인 환자들이 완고하다는 프로이트의 인식에는 모순이 있다. 프로이트 자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과거에 했던 생각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정직과 용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13차례나 노벨상 후보에 오르며 70대 즈음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지만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방식 등 자신의 잘 알려진 정신 모델을 전면 수정했다. 하지만 그가 노화에 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수정한 적은 없다. 프로이트의 연령차별 인식은 현대 미국의 정신건강 관리 제도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근 700명의 심리학자와 치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고령 환자의 경우 정신적 경직성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고 보았다. 노인들은 원래 완고하고 정신건강 문제투성이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오랜 편견과 더불어 의료계의 연령차별을 방조하고 강화하는 거대한 구조적 힘 때문이다. 의사들은 노인 환자에게 일단 약물부터 투여한다.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영리 목적의 장기 요양시설에서 약물 오남용이 특히 심하다. 미국의 요양시설에서는 매주 17만 9천 명 이상의 환자가 자신의 병과 상관없는 약물을 투여받는다. 수십 년 전 한 연구팀이 오하이오주의 조용한 소도시 옥스퍼드를 찾아와 50세 이상의 모든 주민을 노화와 은퇴에 관한 오하이오 종단 연구라는 프로젝트에 참여시켰다. 연구팀은 이 오하이오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노화 관련 질문에는 나이가 들수록 쓸모가 없어진다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는 오하이오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인식을 중년 무렵부터 추적했다. 내가 발견한 사실은 놀라웠다. 노화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참가자들은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참가자들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살았다. 오하이오 표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정보가 수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연령 인식이 성별,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 나이, 외로움, 건강보다 수명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연령 인식은 수명을 8년 가까이 느리거나 줄이므로 수명을 각각 4년씩 연장하는 낮은 콜레스테롤, 낮은 혈압, 그리고 1년 연장하는 낮은 체질량 지수, 3년 연장하는 금연보다 생존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 이 발견을 다룬 논문에서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만약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인간의 수명을 7년 이상 깎아먹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 원인을 밝히고 치료법을 찾는데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원인 한 가지는 이미 알려져 있다. 노인을 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를 만든 사회가 노인을 멸시하는 태도와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대체로 해결된다. 연구에 따르면 연령 인식을 포함한 비생물학적 요소가 우리 수명의 75%를 결정한다. 그리고 오로지 유전자로 결정된다는 25%는 연령 인식이 이런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밝혀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다. 유전자의 힘은 강력하지만 환경의 힘도 마찬가지다. 100세 이상 노인의 일부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행운의 유전자를 타고났지만 그런 유전자가 없는 100세인도 많다. 여왕벌은 일벌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일벌보다 5배나 오래 산다. 같은 벌집에 살지만 생활 환경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여왕벌은 끊임없이 보살핌을 받고 시종들이 미리 소화시킨 특별한 로얄 젤리를 먹는다. 다시 말해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 중 사회적 환경은 유전자보다 힘이 세다. 인간의 경우 그런 사회적 환경은 긍정적인 연령 인식을 널리 갖춘 문화를 뜻한다. 심리 메커니즘은 삶이 주는 혜택이 삶이 주는 고난보다 크다고 느끼고 살아남으려는 의지를 갖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인생에 뭔가 기대할 게 있다고 여긴다는 뜻이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인생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인들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라고 말한다. 프랑스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일본인들은 삶의 원동력이라고 부른다. 모두 살려는 의지 또는 존재하는 이유 등의 의미를 갖는다. 삶의 의지는 인생을 살만하다고 여기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반려동물을 보살피고 정원을 가꾸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드러낸다. 우리에게 목적의식을 주는 대상, 우리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인식은 삶의 의지를 갖게 한다. 고인이 된 내 동료이자 유행병 학자인 스탠 카슬은 삶의 의지가 있으면, 아니 단순히 기다리는 행사만 있어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독실한 그리스도 교인들은 종종 죽음을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이후로 늦추고 독실한 유대교도들은 속죄일, 유월절, 나팔절 이후로 미룬다. 오하이오 연구에서 우리는 연령 인식이 살려는 의지라는 형태로 생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연령 인식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가치 없는 공허한 따위의 단어로 묘사했지만 연령 인식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가치 있는 또는 충만한 같은 단어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하이오 연구 참가자 가운데 부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을 극복한 사람들은 더 강한 삶의 의지를 표현했고 결국 수명도 더 길었다. 긍정적 연령 인식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높였고 결국 수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부정적 연령 인식을 지닌 사람들이 긍정적 연령 인식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건강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건강 관리를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연령인식을 지닌 사람들은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는 쪽을 선호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사람들은 불멸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조금 더 오래 살기를 꿈꾸었다. 우리의 수명은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정상으로 여겼던 수명보다 3배로 증가했다. 지난 120년 사이에 우리는 기대 수명을 30년 더 늘렸다. 이 추세가 침체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 인간의 수명 증가는 사실 자연계에서 관찰된 가장 직선적이고 일관된 경향 중 하나다. 언론에서는 대개 수명 증가로 국고가 바닥나고 병원에 환자가 넘쳐날 것이라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장수가 증가하면 건강과 부 역시 증가한다는 증거가 많다. 33개의 부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구 고령화는 의료비 지출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국가는 의료 서비스에 돈을 지출할 필요가 적어진다. 게다가 증가한 수명은 장수 경제로 이어진다. 50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할 뿐이지만 미국 가구의 순 자산 중 77%를 관리하고 더 많은 돈을 쓴다. 노인들은 경제를 좀먹기는커녕 경제의 활력을 일으키고 있다. 수명 연장이 우리의 의료 시스템에 재앙을 가져온다는 연령 차별적 인식과는 정반대로 장수는 건강에 상당한 혜택을 준다. 이러한 인식은 늙으면 갖가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의료비가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유해한 고정관념에서 나왔다. 그러나 인간이 오래 살수록 스탠퍼드 의대 교수 제임스 프라이스가 말하는 질병 압축, 즉 질병이 없는 횟수가 증가한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노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장애와 질병 발생률도 낮다. 양쪽 눈에 백내장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는데 평생을 쏟았다. 가난한 환경의 어린이들이 부유한 환경의 어린이들보다 동전을 훨씬 더 크게 인식한다는 연구는 잘 알려져 있다. 이 결과는 감각과 지각에 대한 기존 연구를 뒤집었다. 우리는 꽤 객관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한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경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체의 크기와 길이에 대한 인식 또한 동료들의 압력과 우리의 수능 욕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솔로몬 애쉬의 연구는 잘 알려져 있다. 뇌 스캔을 이용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압력 하에서 판단을 내릴 때 사람들은 단순히 수능하기 위해 사물을 다르게 보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압력에 의해 사물의 크기와 길이를 인식하는 뇌 부위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령 차별 때문에 젊은 세대는 노인들을 자신과 다른 존재로 바라본다. 자꾸 그러다 보면 어느새 노인들을 인간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 차별은 두려움과 고정관념에서 나온다. 불행히도 연령 차별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오늘날 미국 노인의 82%는 연령 차별을 심심찮게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연령 차별은 현실과 완전히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200년 동안 연령 인식은 나아질까 아니면 그대로 머무를까 더 나빠질까? 우리 팀이 컴퓨터 기반 언어학적 연구 방법을 개발해 200여 년에 걸친 연령 인식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다가 꾸준히 부정적으로 변했다. 많은 영리 기업은 부정적인 연령 인식을 조장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안티에이징 산업, 소셜미디어,
광고 대행사, 기업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부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을 받아들인 젊은이는 긍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을 받아들인 사람들보다 60세 이후에 심장마비나 심혈관계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노화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연령 차별을 만나면 개인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연령 인식에 맞서야 한다. 또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사회 제도에 맞서야 한다. 최근에 한 의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85세 노인이 무릎에 뭉근한 통증을 느끼고 의사를 찾아갔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영감님, 이 무릎은 85년이나 됐잖아요. 뭘 어쩌겠어요. 맞아요, 의사 선생. 환자가 대답했다. 그런데 역시 85년이나 된 다른 쪽 무릎은 하나도 안 아픈데요?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닥친 상황보다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기본적 귀인 오류라 한다. 청중 앞에서 내 연구를 발표하면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물론 부정적인 나이 고정관념은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고정관념이란 나이가 들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했을 뿐이잖아요. 이런 생각의 가장 큰 문제는 노년기가 정신적, 육체적 쇠락을 피할 수 없는 시기라는 일반적인 관념이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연령 해방 운동은 하나의 이상이지만 허무맹랑한 꿈은 아니다. 회원국 194개국의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처음으로 연령 차별에 맞서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국 심리학회, 미국 노인학회, 헬프 에이지 인터내셔널은 연령 차별의 위험성을 긴급히 경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연령 차별에 대한 조직적 저항의 사례가 모이면 운동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남아프리카의 89세 주교 데스먼드 투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작은 선을 행하세요. 그 작은 선이 모여 세상을 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든다는 착각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요지를 한마디로 하면 노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강한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믿고 행동하면 실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저자는 학자이면서도 노화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곧 우리의 인식이고 우리의 인식은 곧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힘이고 인식의 힘이고 관념의 힘입니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자기 관찰의 시선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자기를 약하고 왜소하고 노화가 시작된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강하고 여전히 활기찬 존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얼굴 표정과 자세, 음성의 톤과 크기도 달라집니다. 타인이 나를 보는 눈도 달라지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게도 부정적인 연령인식 혹은 연령 차별적인 시선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남 모두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느낍니다. 제가 처음 저 자신의 노화에 대해 인식한 시기는 30살을 간 넘었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혼자 탔는데 우연히 거울을 보니 이마에 솜털 같은 머리카락 하나가 붙어 있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려 하는데 이상하게 떼어낼 수 없는 겁니다. 거울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주름살 한 줄이었습니다. 제 얼굴에 주름살은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저 스스로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다는 걸 인지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느낀 첫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늙기 시작했다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한 이 책에 따르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이상하고 불안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대해서나 남에게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연령인식이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제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50대만 되어도 중늙은이 취급을 받고 60대면 바로 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60대를 보면 청년처럼 건강하고 활발하게 생활하죠. 마치 예전 40대들 같습니다. 지금의 70대나 80대를 보면 과거의 50대나 60대처럼 느껴집니다. 체감적으로 거의 20년이나 되는 대규모 사회적 회춘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80대나 90대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법정 나이가 한 인간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더 왕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현명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매일 상상하시고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